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당신 자신이 되라. Be yourself. 양창순 씨의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라는 왕국이 지배한다. 나라는 왕국이 없으면 사실 세상도 없다. 아니, 세상은 있지만 내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없다.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가?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감정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세상과 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그 간격을 좁히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 냄새에 유독 민감해진다. 보는 것도 그렇다. 사랑에 빠졌을 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문득 그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소리는 어떤가? 내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게 들리던 목소리도 미움이 들어차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억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얼마 전 내 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다. 재미있게도 나는 아들에 대해 그 아이에게 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반대로 이 친구는 엄마가 해주지 않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내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많았나 싶어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억이 그토록 자기중심적이라는데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인간은 불행조차도 자기 경우가 최악이라고 생각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다. 그레고리 팩이 정신과 군의관으로 나오는 캡틴 뉴먼이란 영화가 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흥미로운 대사 중 하나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우가 가장 최악인 줄 안다는 것이다. 고통조차도 자기의 것이 가장 크므로 당연히 세상은 그 고통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나르시시즘이다. 김 부장의 하루를 예로 들어보자. 그의 하루는 어렵게 시작되는 날이 더 많다. 늦은 귀가로 잠이 충분치 않아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못하는 탓이다. 발딱 일어나지 않고 뭐 하느냐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다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회사 일 힘든 거 몰라주고 거칠게 나오는 아내가 야속한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할 마음이 없다. 서로 먼저 타려고 몸싸움하는 것도 싫고 자리 다툼도 싫다. 게다가 재수 없으면 휴대전화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인간들 얘기를 고스란히 들어줘야 한다. 겨우 회사에 와보니 주차장이 가득 찼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가려니 열이 치받친다. 어째서 임원들만 전용 주차장이 있고 난 없는 거야? 이 회사에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툴툴거리며 사무실로 가자마자 이 상무의 호출이다. 달려가 보니 지난번 회의 시간에 나온 업무에 대한 진행 보고가 왜 없느냐고 질책이다. 아차, 요즘 실적 때문에 부하 직원들 닥달하느라 그 일을 깜빡 잊었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경멸하는 시선으로 째려보며 2시간 내로 보고하란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나도 너처럼 임원 될 날 있다. 그러면 난 절대 너처럼 안 한다. 부하 직원들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일하지. 하지만 막상 자리로 돌아와선 실적 나쁜 임대리를 불러 회사가 놀러 다니는 데인 줄 아느냐며 화풀이를 하고 만다. 오늘 같은 날은 회식이고 뭐고 다 귀찮다. 뚱해서 앉아있건만 누구 하나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인간도 없다. 혼자 서운해하다가 언제나처럼 술에 취해 기가한다. 아이들은 얼굴만 삐쭉 내밀고는 각자 방으로 흩어져 가고 아내는 또 술이냐며 잔소리를 퍼붓는다. 도대체 남편을 뭘로 아느냐며 소리쳐주고 싶지만 꾹 참고 잠을 청한다. 오늘은 진심으로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하다. 김 부장과 같은 심리는 인간의 욕구 체계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어느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나의 욕구가 만족될 때다. 반대로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불행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 부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심리의 전형을 본다. 메슬로라는 정신의학자는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욕구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 단계가 의식주의 욕구이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이어서 사랑과 인정의 욕구, 자기 실현화의 욕구가 있으며 맨 꼭대기에 영성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메슬로우는 또한 하위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상위 욕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반대로 상위 욕구가 만족되면 하위 욕구가 덜 만족되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 욕구 체계 중에서 나르시시즘과 가장 밀접한 것이 사랑과 인정의 욕구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욕구가 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만족되면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이 덜 충족되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직장인들이 나를 찾아와 하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월급 적게 받고 일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모욕하는 상사, 윽박지르는 상사는 정말 못 참겠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랑과 인정의 욕구 때문이다. 따라서 내 주위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길 바란다면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나 역시 나라는 왕국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성공했는데 왜 우울할까? 중견업체의 CEO인 박 사장은 일 중독이었다. 잠깐이라도 일을 쉬고 있는 것을 참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이 그에겐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어디선가 코코 샤넬도 주말을 가장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잠깐 위안을 받은 적도 있다. 그는 그 기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일 중독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사장이 일 중독인 탓에 회사 사람들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사장처럼 일을 할 수도 없었지만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는 사람들을 몹시 피곤하게 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의 원성이었다. 주말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니 가족들과 한가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까마득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일 중독에 가족들과의 불안하니 참으로 우울했다. 보다 못한 주치의가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다. 심리 검사 결과 그는 타입 A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 A인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몹시 강하다. 일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완벽주의다. 경쟁적이고 성취 욕구도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 모든 것을 남보다 더 완벽하게 잘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것도 불사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몸은 일단 스트레스라고 뇌에 입력을 하면 그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일련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를 타고 흐르면서 각 장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가장 흔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경직되고 머리와 눈이 아플 뿐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 분비되지 않는 뇌 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나와서 집중력과 판단력에 작용하는 전두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실제로 판단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게 없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일에 있어서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스트레스와 더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불안이다.
불안의 감정이 다른 감정과 가장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도 얼핏 보면 뭔가 화나는 일이 생겨서 분노하는 것 같다. 하지만 화가 나는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일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우울의 감정도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 같은 거부 불안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불안감이란 그처럼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잊혀지는 것, 거부당하는 것이다. 즉 사회에서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박 사장이 일 중독이 된 이유도 불안감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 성공의 대열에서 탈락해 사회적으로 실패자로 규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 중독을 부르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가져와 우울 증상으로까지 발전했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 나르시시즘에 가장 상처를 받는지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최적의 나르시시즘 상태를 유지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야 한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긴 어렵다. 하지만 애써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가득 찬 세상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의연함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은 당신 자신이 되라, Be Yourself를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